있습니다. 우리가 우울증이 왜 걸리느냐 하면 희망이 없어서 우울증이 걸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희망이 없다 이 말이죠. 지금 누가 우울증이 많이 걸리느냐 하면 50대의 이 주부들. 50대의 주부들이 언젠가는 우리가 이게 그 소시절 때는 아주 꿈꾸는 아주 이 소녀들이었었죠. 아주 미래에 나는 무언가를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럴 때 우울증 걸린 사람 반 사람. 우리가 지금 성장을 할 때 우울증 온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 정도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갖추어지고 발전을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뭐를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요때부터 우울증이 걸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뭐를 이야기하는 거냐? 희망이 없다. 희망이 없으면 우울증이 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애들도 우울증이 오죠. 애들이 보기에 지금 희망이 없는 겁니다. 이념도 없고, 나의 주체에 살아가는 이 이념을 세우지 못하고,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러니까 우울증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울증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희망을 주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가야 될 이 좌표를 놔주는 거. 그리고 어떤 분야도 지금 바르게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을 놔주는 거. 요거를 정리해주면 우울증은 다 없어집니다. 이 사람한테 이 인연들로 와가지고 이 수천 명씩 이렇게 왔는데 이 사람들이 올 때쯤 다 90%가 우울증이고 내가 7번, 8번 다 죽을라 한 사람들이. 작게는 3번 정도 되겠지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우울증 환자들이 그만큼 많았던 겁니다. 지금 없어요. 왜? 희망이 있거든요. 이제 살아갈 희망이. 우울증 다 고쳐졌습니다. 공황장애부터 해가지고 온 사람들이 전부 다 환자인데 우리가 이제 이 시대적으로 무식한 시대에는 우울증이 안 와요. 무식한 사람들은 우울증이 오지를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무식 시대가 지나고 유식 시대가 되니까 유식한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이 방향 제시가 없으니까 여기서 헤매니까 우울증이 다 오는 겁니다. 무식할 때는 먹고 살라고 열심히 살기만 하면 되니까 멧돼지 잡으러 가는데 우울증 오는 거 본 사람 없어요. 저쪽에 저 서양에 보면은 아직까지 미개한 사람들 있죠. 이렇게 창 들고 우르르 아직까지 짐승 하나 잡아갖고 먹고 살라고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 우울증 오는 사람은 한 명만 될 곳이에요. 없습니다. 사회는 발전을 해가지고 어느 선이 올라가면 이게서 지적인 일을 해야 될 때가 오는데 이 지적인 일 말고 이 학업적인 일은 할 수가 없는 시대가 지금 온 겁니다. 이제 요런 거를 이게 아주 질이 낮은 거를 내가 뭔가 하고 살면 질을 갖춘 사람이 낮은 걸 하고 있으면 이건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단 말이죠. 우리 요렇게 사는 게 과거에 우리가 한 30년 전 같으면 40년 전에 같으면 요렇게 사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지금은 요렇게 사는 걸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 가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지금. 이게 사는 기가. 요런단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그 수준이 그만큼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적인 사람들로 전부 다 성장이 돼가 있기 때문에 지적인 일을 할 수 있고 앞으로 희망이 여기서 미래가 보이지 않으면 밑으로 내려가서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런 수준인데도 학업적인 일만 지금 해야 되는 이런 것만 그림이 보이니까 세상 살기 싫은 거예요. 이래서 우울증이 오는 겁니다. 이것은 100% 나설 수 있는 것들이니까 앞으로 이런 모든 설계를 국민들이 갈 길을 전부 다 틀어줄 테니까 이때 되면 우울증 다 벗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이 젊은 학생들도 앞으로 미래가 보이면 우울증 하나도 없어져요. 아주 팔팔합니다, 그냥.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마인드, 이 생각하는 이 자체가 틀리져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홍익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지금부터 홍익 인간 공부를 시키지 않으면 어떤 공부도 좋아하지도 안 하고 앞으로 미래에 우리 아이들은 미래에 홍익 인간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홍익 공부를 시키면, 바르게 시키면 그렇게 좋아합니다. 홍익 인간으로 성장을 시키는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름은 지도자 공부거든요, 이게. 이는 이제 이게 좀 문을 열어줘야 된다 이 말이, 길을 열어줘야 된다. 그러면 우울증 다 났습니다. 우리 아이도 우울증 싹 나서 버립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요새 뭐 욕소리 하고 무슨 뭐 안 좋은 소리들로만 자꾸 하죠. 이 싹 없어집니다. 앞으로 역사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시대, 가도기를 겪은 시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서 이 안개를 걷었는가? 이것이 앞으로 역사에 나올 겁니다. 이게 이제 곧 시작을 할 테니까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내한테 연락하십시오. 내한테 연락하면 대판 풀리게 해줄 테니까. 이 강의를 들으면 강의를 듣다가 우울증 다 없어집니다. 이 정법 강의를 들으면 내가 장담하건대 여기서 안 났으면 내가 책임질 테니까. 우울증도 낫고 그 안에 있는 사정 어려운 것도 정리가 될 테니까 이 정법 강의를 들으면 됩니다. 안 듣고는 방법이 없어요. 우울증을 낫으려고 그러는데 지금 내가 의사다 이 말이죠. 의사. 의사한테 안 와가지고 치료를 안 하는데 지금 낫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 사람 지금 의사예요. 사회의 의사란 말이죠. 모든 것들이 지금 잘못된 것은 다 병이에요. 병을 우리가 요게만 째졌고 뭐 바이러스만 세균이 침투했다고 이게 아니고 정신적으로 지금 이 아픈 것도 아픈 겁니다. 이 마음이 아픈 것만큼 더 크게 아픈 병은 없어요. 이걸 좀 더 풀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풀어줄 수 있는 의사가 필요한 거죠. 이게 누구든지 정법 이 강의에 지금 접근을 해가지고 내가 이걸 500강 이상 들었다. 이런데 아프다. 일로 얼른 찾아오십시오. 급속도로 나서줄 테니까. 그러고 또 다시 보면 되니까. 그러니까 네가 100일 기도하듯이 우리 기도 같은 거 많이 해봤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 공부를 네가 100일 기도하듯이 100일 기도를 이 공부를 100일을 해라 이 말이죠. 그러면 네가 어려웠던 이 기본적인 것이 전부 다 풀려나갈 테니까. 그러니까 100일 동안 이 공부를 해가지고 그러고 선생님 만나러 와야 됩니다. 누구를 이렇게 데리고 오더라도 100일 동안 이걸 열심히 공부를 안 한 사람이라면 내 앞에 데리고 오지 마십시오. 여기 법칙이에요. 100일 동안 이 강의를 들으며 열심히 공부를 한 사람이다. 이러면 선생님 만날 자격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직까지 선생님 만날 자격이 없습니다. 없고 하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요렇게 해갖고 전부 다 인연들을 내가 가족들을 이제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100일 동안 열심히 하는 동안에 네가 기본 어려운 것들은 풀리고 올 거니까. 조금 와도 선생님 앞에 와서 웃을 정도는 돼가 와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인연을 다 볼 겁니다. 예, 그렇게 이해합니다. 예, 그래도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 국민들이 바르게 공부를 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취할 약들이 나옵니다. 앞으로 원래 우리 국민들이 이게 치유법은 전부 다 자연에 있습니다. 자연에
신약에 있는 게 아니고 저거 뭐야 이거 뭐야 서양약 이거 뭐야 양약에 있는 게 아니고 자연에서 전부 다 치유할 수 있는 모든 약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전부 다 묻어진 거죠. 묻어지 가지고 전부 다 서양에서 하는 이러한 이 인류에서 하는 방법을 다 끌어다 들려갖고 이걸 지금 점검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 이걸 이제 점검이 어느 정도 끝났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인 홍익 인간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홍익 인간들은 이 자연에 있는 환경을 우리가 접하면서 전부 다 내가 치유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약들이 다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당뇨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네 생각 마인드를 틀고 그 다음에 약을 쓰면 이것이 개선되는데, 생각은 좀 막 꼬라보고 막 남을 탓하고 막 메말라가 이렇게 하면서 약을 아무리 좀 먹어도 이거는 약 빨리 안 받아요. 생각 마인드부터 털어야 됩니다. 털어가지고 너가 삶의 이상적인 이 지표를 가져야 되고, 뭔가를 노력하는 사람한테는 정확하게 네 이야기 와갖고 그 병 다스립니다. 요렇게 해서 나서야 되는 것이지. 이게 난 지금 뭐 이거 세상에 삶은 안 바뀌었는데 네가 지금 이렇게 돼 갖고 있는 병이 낫는다? 없습니다. 요걸 지금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와가지고 약을 안 줘서도 지금 이 당뇨 고무시고 다 나선 사람들이 내가 약 줬나요? 아직은 약도 안 줬어. 그런데 다 나섰잖아요. 우리 공부하는 사람 중에 당뇨대에서 뉴스 나오면 그 사람 얼굴이 탁 나오는 사람이 있어. 병원에 싣고 가고 와 이래가지고 막 이런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내한테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간내 보내주면 좋겠다고 하거든 지금. 이게 표본적인 사람이에요. 배고픈데 5분만 늦게 주면 이건 자빠져갖고 병원에 실려갑니다. 그리고 인슐린 이거 가지고 다니면서 지가 꽂고 다니거든요, 이래. 이 사람이 지금 3년 동안 인슐린 안 맞고, 3년이 이제 한 7년 되네. 인슐린도 안 맞고 병원에 하면 안 가고 밥을 갖다가 뭐 이렇게 해갖고 탈락했는데 안 주고 이틀 있어도 지금 지가 굶어 봤대요, 이틀 동안. 그 5분만 해도 지는 자빠져갖고 떨면서 병원에 실려 갔는데, 그래 지금 괜찮거든요. 일부러 그래 봤다는 게라. 진짜 내가 선생님 이래가 나섰는가 안 나섰는가 이래. 그리고 뭘 조금 많이 먹으면 또 이래 저녁에 자기 전에 뭐를 이렇게 못 먹고. 근데 지금 뭐 자기 전에 막 퍼먹고 잤다는 거라. 잘못되면 나를 갖다가 어떻게 하려고 했는가 했던. 그런 게 이래 당뇨도 그렇고 고혈압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생각 마인드부터 바꿔야 됩니다. 너 삶의 질을 바꾸면 이 인체는 말이죠. 그 엄청난 복원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체, 인간의 인체는 복원 능력이 대단합니다. 근데 요걸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따라서 인체가 움직이는 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뭐든지. 그러니까 이 마인드부터 털어야 됩니다. 세상을 우리가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어려워지면 안 되는 거죠. 뭔가 잘못 지금 생각을 하고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게 하는 거거든요, 자연은. 그러니까 요걸 바르게 잡아주고 나서 그 다음에 말상인 거는 이 약재로도 조금 더 보충을 시켜서 요렇게가 잡는 것이지. 삶은 그냥 이렇게 못 바꿔주고 그냥 병만 나사주는 거는 이거는 임시방편은 될 수 있어도 지금은 임시방편이 통하는 걸 너무 오래 썼기 때문에 임시방편 또한 잘 안 통합니다. 그런 거니까 약은 임시로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질량을 바꾸지 않으면 다시 어려워진다. 이런 것이지. 그러니까 이제 바르게 뭐든지 잡아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최고의 우리한테 큰 선물이 되는 것이지. 임시로 뭐가 듣게 해주는 거 이거는 자꾸 우리를 시간을 끌어갖고 더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100일만 열심히 공부를 해갖고 100일 안에 좋아지면은 좋아져가 올 것이고
만일에 안 좋아지면은 데리고 오십시오. 나사 줄 테니까. 지금 이래 묻는 것이 그 사람들이 이걸 내가 대답을 해도 봐야지 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렇게 보고 요렇게 하면 낫습니다라고 정확하게 그 사람들 100일만 이 정법 강의를 들으십시오. 무조건 우울증 풀리니까. 정법 강의를 100일만 들어라. 아무거나 골라 잡아 듣더라도 100일 동안만 노력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어려운 거는 네가 지금 풀라 그러면 100일은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게 100일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100일 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석 달 열흘이면 이 모든 이 생명도 새로 만들어내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일 기도라는 게 일반적인 사회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어려우면 100일 기도면 최고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석 달 열흘이. 그래서 우리 수행자들이 이제 뇌를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는 이 3년을 해야 되지만 3년, 기본이 3년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삶에서 내가 어려워서 길을 못 찾고 어려워진 것은 이걸 바르기 위해서는 100일 기도를 정성껏 해야 된다. 그래서 100일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근본을 바르게 알고 하면 누구든지 성부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웠던 사람은 딱 연락을 줄 때 이 정법 강의를 100일만 들으면 우울증 없어집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도 됩니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렇게 해갖고 우울증이 안 없어졌다. 내한테 딱 오면 바로 없애줄 테니까. 이해됩니까? 자식은 품 안의 자식이라 그러죠. 자식은 품 안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자식이 어려서 태어나가지고 성장할 때까지는 내 자식이라고 네 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성장할 때까지. 성장할 때까지는 품 안에 있는 것인데 이때가 언제냐 21세예요. 37은 21. 이건 3차원이고 이 기운을 주는 게 3등분으로 주기 때문에 이 7년 해가지고 3등분으로 줘가지고 이걸 성장을 시키는데 요때 37은 21세가 딱 되면 여기 이제 성년이라는 게 그냥 잘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21세까지는 네 보호 아래서 있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해놓기 때문에 그래서 네 말도 네가 어지간히 잘하면 잘 듣게 돼가 있고 네를 따라야만 자가 살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이런 것들이 환경을 주어진단 말이죠. 요때 자식을 위해서 네가 최선을 다하라. 요거죠. 그럼 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 자식을 위해서 네가 이렇게 자꾸 침해하면 이건 간섭이 돼요. 더 빗나간다 이 말이죠. 만일에 그때부터 21세부터 이제 이게 자식한테 대하려면 다르게 대하는 법칙은 의논해라. 자식하고 의논을 하면 어떤 식으로 의논을 하느냐? 내가 지금 환경이라는 게 있다. 내 주위의 환경. 내 자식하고 내하고 주위의 환경이라는 게 있는데 이 환경에 맞게끔 네가 여기 이 환경에서 너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요걸 의논하는 거죠. 하면 정확하게 자식이 먼저 대답을 합니다. 그 환경에 맞게끔 대답을 해요.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보자. 하면 돼요. 지 답을 지가 다 만든단 말이죠. 내 걸 요걸 갖다 환경을 지금 이야기 안 하고 우린 저 어디 빚이 좀 많고 형편이 어려우면서 이게 형편 어려운 건 자식한테 다 숨기고 어떻게 해줄까? 네가 이야기해봐라. 그러니까 형편 아무것도 모르지. 아버지 나 벤소 차 좀 하나 사줘서
이러거든요. 니 언제 깰락하노? 이렇게 하거든. 그럼 아버지 환경을 다 털어놔. 그럼 변소 사줄 행편이 안 되는 줄 알면은 안 한다니까. 요거거든요. 유학 보내달라네. 환경을 지금 이야기를 안 한 거예요. 아버지는 항상 뭐 자식한테는 기 안 죽으려고 딱 어깨 세우고 있으니까 그 조건이 나오는 거죠. 그걸 본 거야, 지금. 그래서 친구도 많다 그러지, 친구한테 뭐 이렇게 한다 그러지, 뭐 이렇게 하니까, 아, 내가 유학 갈락하면 아버지의 힘만 쓰면 되겠구나. 이래갖고 유학 간다고 이런단 말이죠. 유학까지는 보내줄 수 있는데, 그 유학비는 왜 연락하노? 유학은 보내줄 수 있죠. 지가 간다는데. 유학에 드는 비용은 어떻게 하려고 하노?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거 벌어가면서 하겠다. 그러면 가라. 이렇게 하면 되고. 환경이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지가 벌어가며 한다 그러면 이게 환경이 맞는 거예요. 아, 그런 길이 있으면, 그렇게 한번 해봐라. 요렇게 하면 되고. 근데 환경을 말을 안 했으니까 좀 뭔가 대줄 게 있는 것 같으니까는 누 조지에는 이렇게, 아니, 집 같은 거 있는 거, 뭐로 얻는다 그러나, 이렇게, 새를 얻어갖고 들어가면, 얼마짜리 있는 거, 값도 이렇게 엄청나게 센 거, 이런 걸 이야기가 그런 데에서 지금 유학 공부를 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이는 부모하고 환경이 안 맞잖아. 예? 요런 거예요. 하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환경이 안 맞는 짓을 하면은 더 어려워진다, 우리 집안이. 유학 갈 놈이 가야지. 아무나 가면 안 돼요. 예? 그러게, 니를 지금 요 조건의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것은, 예? 지금 앞으로 네 자식이 너희들 힘을 빌어서 발복을 하게끔 안 되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꾸 기대게 하려 그러면 네 자식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진다 이 말입니다. 혼자 지금부터 써야 된다. 우리 환경은 지금 이렇게 하고 네가 어디까지 공부하는 데까지는 우리가 했지만 요 뒤부터 싹 정리가 돼가지고 지금 우리가 두 번 다시 너를 못 돕게 돼가 있구나. 이제 어떻게든지 네가 이렇게 해보자. 열심히 한다면 우리도 열심히 해서 환경이 뒷받침돼 준다면 우리가 밀어주겠다. 의논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쥐가 힘을 써요. 얼마 안 가서 1년, 7개월, 1년 가면 갈수록 지 환경이 좋아집니다. 왜? 기대려고 하는 이 사고에서 바뀌었거든요, 지금. 그래서 내 지혜가 나와요. 사람이 뭐든지 바른 잣대를 대고 바른 일을 하게 되면 내 환경이 내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잘 만들어져. 근데 이 사고가 지금 다른 데 가가 있기 때문에 이 환경이 안 보이는 거야, 지금 내가 만들어 갈게. 이런 거 사고를 바르게 가질 수 있도록 요런 것만 우리가 잘 의논을 해가지고 가게만 해준다면 지기는 지가 다 만들 수 있는 힘을 하느님이 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인연법을 지가 만나게 돼가 있고 네 사고가 어떠냐 따라갖고 그 인연법을 만나가지고 잘 상생이 되게끔 돼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인연은 만났는데 이쪽에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이 인연에서 상생될 게 안 나오고 안 보이니까 그렇게 못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자식 앞길을 우리가 막는다 이 말입니다. 부모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너희들이 성장을 해갖고 자식이 성장을 할 때까지 너희들이 무언가를 몰라가지고 잘못했더라도 여기서부터 환경을 다시 만들어라 이 말이죠. 그렇게 해야지 자식 앞날은 지가 닦아갈 수 있는 길을 지가 열 수가 있지. 자꾸 여기서 간섭을 하고 너 서울서 뭐하노? 그러면 밥은 잘 먹나? 이렇게 해서 하면 자꾸 기대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밥을 네가 굶든 말든 놔두라니까. 그리고 의논을 할 때 의논을 해보란 말이죠. 이렇게 해서 지기를 찾도록 만들어줘야 돼. 만일에 이게 내가 이제 돈을 많이 벌어놨어요. 우리가 이제 기업을 하고 있어요. 기업을 하고 있는데 자식을 성장을 할 때부터 내가 자식을 어느 정도 성장시키고 나면 기업 안 하려고 그러죠. 아버지 난 그런 거 안 하랍니다. 이렇게 하는 애들 있죠. 왜 안 하려고 하겠어요? 이 아들이 성장하면서 아버지를 그런 걸 본 겁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걸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봐요. 그래갖고 나도 모르게 그거는 딱 싫은 거라. 아버지처럼 안 살고 싶은 거라. 이게 안 물러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물러받아 보면 나도 아버지처럼 이제 저렇게 살 것 같으면 난 싫은 거예요. 아버지가 내가 기업을 하면서 내가 성장을 할 동안에 아버지가 아주 보람되고 뜻있고 존경받는 이런 모습을 보이시면 나도 기업가로 정확하게 커갑니다. 그래 그 코스를 딱 밟아요. 그러니까 이념이 있는 분은 이념을 따라가기 때문에 정확한 짓을 하면서 이렇게 가니까 자식이 정확하게 교육이 되는 겁니다. 그걸 아리켜서가 아니고 삶 속에서 교육이 스스로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이념을 추구하고 가는 자식이 돼갖고 내 이념을 뒷받침하면서 가는 이 자식이 딱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내 제자가 돼요. 근데 여기 내 이념을 받드는 자가 내 제자란 말이죠. 이것이 자식이 됐든 다른 인연이 됐든 뭐 주스온 아이가 됐든 내 제자를 만드는 거죠. 이념이 없는 자는 네가 가진 것이 결국은 다 흐트러지고 없어집니다. 이념이 없어지는 순간 어느 시간이 지나도 이념을 다시 못 세우면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이루고 나서도 소용없어요. 이루는 데까지 이념이 있고 이룬 거 가지고 이 빛내게 앞으로 가야 될 이 이념 이게 안 쓰면 이룬 거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돼가 있는 거죠. 이 나라가 이루는 데까지 이념을 지금 가지고 일어났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 이룬 걸 가지고 앞으로 미래에 빛낼 수 있는 미래에 도약할 수 있는 이 이념이 안 나왔어요. 이래서 이게 정지돼가 있는 겁니다. 이게 더 오래 가면 이거는 추풍낙엽처럼 소멸돼 버립니다. 근데 이렇게 되기 전에 지식인들이 나와서 큰 이념을 틀어서 거기서 나오는 패러다임, 신패러다임이 일어날 때 이 나라는 인자 도약을 하기 시작을 하는 이때까지는 딱 기본밖에 안 이룬 거예요. 도약을 하면 엄청나게 우리가 사는 이 방법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고생하면서 사는 게 아니고 아주 존경받으면서 사는 이 삶으로 바뀐다 우리 국민이. 이해가 됩니까? 내가 말이죠. 본인이 그 집의 자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럼 그 집의 자손으로 태어나시면 그 집에서 공부할 게 있어서 그 집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고는 사람들한테서 복판에서 지금 크는 것은 여기서 내 공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크는 거예요. 만일에 여기서 내 공부가 없다면 너는 고아로 컸을 수도 있고 또 다른 공부해야 된다면 다른 가정에 나오게 했을 겁니다. 이 대자에는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너를 그 집에다가 내리보내가지고 그쪽에서 지금 생활을 해갖고 나오게 한 것은 그 안에서 네 공부를 해야만 해가지고 여기서 깨우쳐야만 많은 사람들한테 이 네가 깨달은 거를 전부 이게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고 사람들이 모르는 걸 일깨워주고 이런 걸 할 수 있게끔 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소시절에는 내가 몰랐지만 내가 성령기가 되고 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부모님하고 요거 이제 분리가 돼야 돼요. 우리가 성령기가 도는 분은 부모님하고 정확하게 내가 21세가 돼서 떠나든지 안 그러면 여기서 더 내가 좀 뭐 강하면 뭐 고등학교 다니면서 떠나든지 뭔가 내가 박차고 나가도 집에서 나간다라는 얘기죠. 환경이 내한테 그렇게 괴로우면요 사람이 박차고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까지는 이기 나갈 수 있게 하고 여기서는 도저히 못 견디게 해서 니근기에 여기 못 살게 해서 뛰어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혼자 크라고. 이런 건데
뛰어나가가지고 내가 누가 조금이라도 선생이나 이렇게 주위에 아르키는 사람이 있다면 요럴 때 나가고 뭐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뭐 종교적으로 내가 기독교를 간다든지 불교를 간다든지 여러 군데 이렇게 인연이 되죠. 인연이 되면 여기서 아르키는 게 부모님 심정을 아르키고 그때 그 과정에 있었던 거를 이제부터 살살 잡아주면서 요런 데 거를 싹 녹이는 거죠. 녹여갖고 부모님이 이렇게 했던 것은 너의 상태와 같은 것입니다. 이거죠. 이걸 아리키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너 상태가 아주 고집불통이기 때문에 고집불통한 때는 딱딱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것들이 내한테 온단 말이죠. 그 살살 이야기하면 저 고집불통이 어떻게 말을 들어요. 너 상태에 정확하게끔 상대한테서 이게 오는 겁니다. 번개가 여기 내한테 내리 찔라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번개를 맞으려면 여기에 번개가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한테 지금 이게 칼로 찔러갖고 죽이려고 그러면 내가 그 환경을 만들어줘야지만 칼로 찌르게 돼가 있습니다. 부모가 내한테 악하게 하게끔 하는 것은 네 기운이 지금 그렇게 만들어져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지 이거는 부모의 탓이 아니라는 거죠. 부모가 감을 찔렀어요. 머쓱했어요. 머쓱했는데 이걸 자꾸 받았어요. 누가 답답해요? 누가 답답한 사람이 누구예요? 받은 사람이겠죠. 부모님은 지금 머쓱했으면 머쓱하고 또 나는 밥하고 또 어디 가노 이렇게 하고 이래 이거 이자 먹는데 받은 사람은 가슴에 맺히면서 쌓여 들어갑니다. 이게. 그럼 누가 환자가 돼요? 내가 환자가 돼요. 네가 지금 환자이기 때문에 네를 고치라는 것이 부모를 지금 잘못했다라고 하면은 네 건 절대 못 고칩니다. 내가 전생에부터 이런 거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지금 이 생에 태어났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환경을 받으면서 요거를 가지고 뇌를 공부하고 깨달아 보면, 조금이라도 깨달아 보면, 누가 아리켜서 이끌다 보면 내가 전생에 이렇게 살은 것들이 이 가오가 지금 한꺼번에 공부를 시켜서 뭔가 열라고 하니까 이렇게 크게 내한테 들어온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 보통 수행자들이에요. 나도 신기가 있는 사람이고, 고는 사람이 신기가 없으면 그렇게 고집불통이 안 돼요. 그리고 그 집안에도 신의 줄이 있고, 나도 신의 줄이 있고, 줄이 있는데 네가 신의 줄이 있는 사람이 바르게 깨달아서 세상에 빛을 발하면 사람이 엄청나게 이롭게 됩니다. 근데 신의 줄이 있는 사람이, 그는 능력도 있고 줄이 있는 사람이 네 고집이 세고 네 방법으로 잘못 가게 되면 이 사람들 살아가는데 엄청나게 어지럽게 만들고 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지금 이 땅에 오기는 와야 되고 니를 일깨워야 되니까 이런 환경들이 빚어지는 거죠. 그럼 우리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냐? 희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 역할, 역할을 해갖고 내한테 지금 이러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네가 깨달을 때까지. 내가 깨달을 때까지 우리 부모님은 그런 성격을 버리지 못한다. 이런 거죠. 그러면 나중에 내가 결국은 못 깨달으면 어떻게 되냐? 부모님이 치매가 온다든지 풍이 온다든지 병실에 눕는다든지 무슨 병이 와가지고 병원을 다닌다든지 이러면서 나중에 내한테 그래 독하게 하더만은 제가 병원 들은 거 봐라 이거 또 원망을 하고 있어요. 니도 정확하게 그렇게 병이 올 거거든요. 병원을 다닐 거고 나중에 그렇게 할 겁니다.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나는 그렇게 될 코스를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네가 깨달아서 그렇게 하시던 거를 처음 다 이해하고 내가 썰어 마신다면 인자 이걸 사랑하게 되고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님은 내한테 그렇게 하는 행동이 없어지고 부모님 병도 좋아지고 안 그러면 갈 뿐이면 빨리 가지고
요렇게 해서 내가 한골탈퇴를 하는 거죠. 사고가 변한다 이 말이죠. 미워하던 데서 내가 이 사랑으로 변합니다. 요래 되면 내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거를 부모님한테 갚는 게 아니고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사회를 위해서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고 이는 일을 하면서 나는 사회에다가 이걸 갚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내한테 이렇게 희생하면서 내한테 이렇게 주는 거를 내가 깨닫고 나면 이걸 부모님한테 갚으면 안 돼요. 이거는 요걸 사회에다가 사람들을 위해서 널리 이롭게 하면서 이걸 내 인생을 풀어나갈 때 이럴 때 네 업장이 소멸되고 그 전생에 있었던 그런 것들도 전부 다 빚으로 지금 남들한테 도움되기 때문에 니께 싹 녹는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네 인생을 바르게 마무리를 하고 살고 갈 때는 그런 기운들이 싹 소멸되고 네가 탁하지 않게 맑게 해서 지금 차원세계 육신을 벗고 가기 때문에 이게 높은 데로 떠져요. 이게 내 기운이 맑아지고 가벼워지면 높은 데로 뜹니다. 어디로부터? 탁한 곳에서부터 높은 데로. 그럼 동물 육신을 가지고 있는 데는 탁한 데예요. 여기서 높은 데로 가면은 동물 육신으로 모으나. 이게 이제 어느 만큼 높은 데 가느냐가 천상계가 구천대천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요쪽에 있으면 인간하고 탁한 거고 갇혀온 데 있는 신. 요 조금 높은 데 더 올라가면 인간하고 조금 먼 데 있는 신. 또 더 높은 데 가벼워지면 더 높게 올라가죠. 그럼 이 탁한 거하고 멀어집니다. 네가 가볍기 때문이에요. 이건 대자연의 법칙이 가벼우면은 탁한 거하고 멀어져. 이래서 아주 가벼워졌을 때 너가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천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계도 이제 여기 인간계는 안 오고 이제 지옥에는 안 가지만 여기서 맑음에 따라 가지고 자꾸 높이 올라가는 거죠. 탁한 것부터 멀리.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면서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노력하면서 살 필요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인간이 이 육신을 이거 다 쓰고 우리가 분리해서 영혼이 가면 영혼신이 돼가지고 신계에도 이 영혼신도 여러 가지의 이게 가벼운 신, 탁한 신 이렇게 전부 다 있어갖고 여기에 멈추게 되고 여기서 머물게 되고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래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지옥계에 떨어지기도 하고 되게 탁하면 뭐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한테 인생을 주어서 지금 기회를 주는 거는 네가 지금 가벼워질 수 있겠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본은 니를 가볍게 하고 차원세계에 오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인육을 받아서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조건을 내한테 주어졌던 이 조건이 나쁘게 주어졌으면 이 나쁜 것이 내한테 나쁘게 작용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크게 깨달을 수 있는 길을 주는 것이고 조건을 좋게 주는 것은 크게 깨달지 않아도 그 조건이 있게끔 주는 것이고 크게 깨달지 않아도 그 조건을 가지고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아주 그 조건이 나쁘게 주는 것은 이 나쁘게 주는 걸 갖고 크게 깨달아 가지고 아주 맑은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길을 가게 해 주려고 하는 것이죠. 어려운 환경 준 거를 여기서 매이 갖고 있으면 내가 썩어요. 내 같으면 말이죠. 우리 지금 부모님처럼 엄마처럼 내한테 감을 질러주는 분이 있었으면 천하 고맙게 나는 살았을 거예요. 나는 그는 부모를 안 줬어. 없어가 내 혼자 컸다니까. 잘 때 좀 일나라고 깨워주시면 좋겠는데 나는 새벽 3시 반에 내가 일난 사람이야. 그래갖고 신문 배달 간 사람이거든. 안 깨워줘도 내가 빨딱 일나갖고 간다. 그 6살 때부터. 신문 배달을 나갔어. 아무도 안 깨워줘도. 감을 지러 깨워주는 사람이 얼마나 좋노?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어떻게 탁하게 받아들이면 뭉쳐지는 것이고, 아주 이걸 사랑으로 받아들이면 나는 그렇게 고마운 분이 없는 거죠. 여기 틀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쁜 버릇을 지금 어릴 때 나쁜 버릇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전생에 네가 그렇게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이고, 이걸 지금 이 육신을 받아가 환경을 가지고 있는 이때는 그걸 다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이게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똑똑하다면 네가 스스로 깨치면서 하나씩 넘어갈 때, 그럴 때 사회에 빛나는 사람이 되고, 이렇게 할 때 너는 이제 이 육신을 벗고 갈 때는 크게 맑은 신으로 가가지고 이 세상을 이렇게 운영해주는, 이는 대신으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것이 얼마나 내한테 고마운 작용을 했는가를 지금 이제 연구해 들어가고 풀어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품어 나간다면 내한테 지금 탁하게 들어오던 이 병도 전부 다 낫습니다. 내가 지금 내한테 어떤 병이 들어오고 있다면 그 병이 물러간다 이 말이죠. 네가 탁하기 때문에 병 오는 거예요. 병이라는 거는 내가 탁한 만큼 들어오는 겁니다. 발복하는 거거든. 인간한테 이게 육신에 주어져 갖고 있는 게 맑고 좋은 작용하는 세포가 70%가 있고 탁한 작용하는 것이 30%가 있는 겁니다. 있는데 평소에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그냥 맑게 살면 병이 만들어질 탁한 이 세포는 절대 발복을 못해요. 3대 7의 법칙이기 때문에. 발복을 못하는데 내가 살아가면서 탁하게 자꾸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서 이 환경을 만들어주잖아요. 만들어주면 이제 탁한 이게 30% 있는 이 에너지 세포들이 발복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럼 맑은 기운은 태세하기 시작을 하고 탁한 거는 발복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이것이 3대 7의 법칙으로 바뀌는 거죠. 탁한 게 70%고 맑은 게 30%밖에 없으면 여기서는 아이야 하는 이게 딱 일어난단 말이죠. 아픈 것이 직접 몸으로 느낄 만큼 지금 넘어섰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이제부터 막 탁해져 가는 거죠. 남은 30%도 이렇게 되는 거지. 30% 우리가 탁한 것은 기본으로 가져오는 것이니까 요거는 우리가 그는 유전인자는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병이 올 수 있는 유전자는 가지고 있어도 30% 밑에 있기 때문에 3대 7의 법칙으로 발복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잘못 살고 잘못 사고를 가지고 남을 탓하고 악하게 자꾸 이렇게 해갖고 굴러나가면 이제부터 이게 살살 발복을 해서 뇌를 아프게도 하고 가르쳐주는 게 강도가 심해지는 거죠. 네가 잘못 간다. 이 강도가 심해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픈 겁니다. 그래서 아픔을 낫으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되느냐? 약부터 주워 먹는 게 아니고 왜 아플까? 내한테 나쁜 버릇은 없는가? 아닌 땐 생각을 하면서 고집을 부리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걸 먼저 점검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약을 조금 이렇게 보충하면 빨리 나서버립니다. 이런 것이지. 내 고집은 안 끊고, 네 방법, 이게 사고는 멈추가 있고, 약을 자꾸 먹으면요, 이것이 낫는 것 같아도 아주 안에서 지금 아주 뭉치고 있는 겁니다. 약으로 억지로 지금 이거 막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언젠가 크게 밟아서 그냥 탁 자빠진단 말이죠. 그래서 네가 안 자빠지려고 약을 계속 먹으면 버티면 차가 와갖고 때려버려요. 그래야 자빠뜨리 뿐다니까. 니보다 힘이 차가 더 세거든. 근데 그것도 딜이 쌓이면요, 개팍하게 모는 운전수를 만나는 인연으로 차가 와요. 팍 때려갖고 시계 잡아뜨려 놓거든요, 이게. 그래, 병원에 떡 누웠다니까, 그 고기 네 모양이라. 병원에 이래 딱 누워있으면요, 요게도 째고, 요게도 애가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내 속을 벌리보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볼 수 있으면. 거기, 요 모습이 딱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가. 팅팅 붓고 이래갖고. 여기 보여주는 거거든. 내 생긴 걸 이게
근데 이런 거를 우리는 공부하라고. 대자연의 법칙은 0.1mm도 틀리게 운용하지 않는데 내가 이걸 분별을 못 해갖고 악화를 시켜나가고 이걸 못 풀어나가고 이걸 좀 더 해결을 못 하고 있는 실력이 없어서 그렇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나요? 요거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절대 자식은 부모를 탓하고 미워하지 마라. 부모는 절대 자식을 나무래고 탓하지 마라. 요거는 하느님의 법칙입니다. 이건 해도 좋은데 그렇게 하는 만큼 누구한테 피눈물을 쏟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을 탓하고 미워하면 안 되고 자식은 부모를 탓하고 미워하면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한테 인연을 줘서 상생하라고 준 것이지 절대로 상생 속에서 너희들이 얻을 것이 분명히 있는 것이지 절대로 뭐러하고 탓하고 하면 너희는 절대 풀리지 않는다. 안 풀리고 더 꼬여가고 힘들어지고 인생이 아주 말로까지 좋아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건 명심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해됩니까? 우리가 많이 어려워졌다. 어려워졌다라는 것은 내가 고집이 세든 내 주의가 세든 내가 잘났고 내가 지금 내 공부를 안 해서 어려워진 겁니다. 원인이 있다 이 말이죠. 어려워지는 데는 분명히 원인이 있습니다. 만일에 어려워지는데 우리가 원인이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 매가지 잡아야 되고 부처님 아주 막 이거 머리 뜯어야 되고 부처님 머리는 없나? 그는 아주 뭔가 전부 다 우리가 잡아 매가지 다 뜯어야 돼요. 이게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렵게끔 만들어 환경을 만들어 살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안 어렵게 살게끔 돼 있어요. 우리가 조상들이 전부 다 우리가 무언가를 이건 잘못 이렇게 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태어날 때는 깡그리 없는 데서 태어났거든요. 우리 2차 대전 이후로 우리 태어난 거 한번 보십시오. 깡그리 없는 데서 우리가 태어난 겁니다. 깡그리 없는 데서 태어날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태어났고 그때보다는 지금 다 좋아졌거든요. 좋아졌는데 지금 어려워지는 사람이 아주 내 몸이 어려워진다든지 내가 삶을 잘못 살아가지고 나중에 망해뿐다든지 뭔가 어려움을 내 고집이 세가지고 어려우면 내가 좋아질 거를 자꾸 막고 있다든지 뭔가 이유가 전부 다 있습니다. 이것들을 팔은 안으로 굽고 내 거는 내 허물을 내가 못 봐가지고 전부 다 남 탓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남 탓을 해도 되는데 하는 만큼 또 어려워져요. 또 누구 탓을 하면 또 어려워지고 내가 어려워진 게 남 탓인 줄 알고 남 탓을 하면 또 어려워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거를 내가 많이 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남 탓을 안 하는 연습을 해가지고 안 하기 시작을 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시 좋아집니다. 근데 이게 많이 나빠진 거 애를 갖다 나빠졌는데 콩팥 하나 띠내삐랬어요. 이렇게 내가 남 탓 안 하기 시작하니까 콩팥이 다시 생기지는 않아요. 그거는 이렇게 없어졌지만 거기서부터 더 떨어지지는 않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건강이 회복되고 좋아짐이지 콩팥이 다시 가붙은 게 이렇게 들어와갖고 내 배 속으로 들어와갖고 다시 생기지는 않는단 말이죠.
요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미련을 떨면 떠는 만큼 뭔가를 하나 잘라 내버려야 된다. 내버리고 나서 거기서부터 또 어떻게 할래? 또 미련 떨면 2개 잘라 내버려야 돼. 여기서 어떻게 할래? 또 묻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또 미련 팔면은 1개 또 잘라야 된단 말이죠. 이런 미련한 짓은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사람이 가르쳐 주는 것은 평소에 여러분들이 다 배워놨어야 될 걸, 그리고 지금은 전부 다 환경이 개하는 데에서 우리는 멋진 인생을 사는 거를 지금 여기서 물어야 되는데, 이런 거 공부가 1개도 안 되고 기복만 하러 가고 무릎만 꿇러 가고 빌면 주는 줄 알고 아주 잘 되게 해줄 속 하면 무조건 잘 되는 줄 알고 이렇게만 하다가 보니까 누적을 해놓은 거예요. 이걸 한 번에 푸는 방법, 누적을 해놓은 걸 한 번에 푸는 방법은 지금도 그랬고 처음에도 그랬고 내가 어려움이 왔을 때 왜 어려워졌는가를 이것을 파고 파내가지고 내가 모순이 있고 잘못 생각을 하고 잘못 행동을 하는 게 있으면 이걸 바로는 길만이 2번 다시 어려움이 겪지 않고 더 좋은 길로 가는, 더 좋은 삶을 살게끔 해주는 길이었었는데 이걸 안 한 겁니다. 지금 내가 많이 어려워졌다면 지금 여기서부터라도 내가 할 짓을 해야 돼. 내가 모르고 살면 배워야 되고, 배우고 나니 내가 좀 이해가 되면 노력을 해야 되고, 노력하는 만큼 풀립니다. 노력 안 하는데 풀어주면 하느님이 반칙하는 거고 부처님이 반칙하는 거고 신들이 반칙하는 거예요. 이 결과는 나중에 엄청난 결과를 맞게 됩니다. 우리가 기복을 해갖고 얻는 것은 임시방편으로 풀리는 거예요. 임시방편으로 풀리고 나면 거기서부터 그 안에 속성에 잘못이 있는 것들, 내가 어려워졌을 때 무조건 잘못이 있기 때문에 어려워진 거, 이것만은 변함이 없어요. 이 답은 이걸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임시방편으로 어려움이 풀리고 나면 스승님 만나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공부를 하는 그 자체만 해도 임시방편으로 전부 다 어려운 거는 다 풀어줘요. 기본은 풀어주는데 이거 풀리고 나서 내 공부를 해야만 돼. 그리고 내 습관이 잘못된 거는 고쳐야만 돼. 고치려고 노력을 하면서 이제부터 또 더 좋은 이 길을 열어주고 또 더 지적으로 사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지, 무조건 선생님 앞에 와가지고 나는 공부 몇 번 갔으니까 열어주십시오. 공부 1000번을 놔도 못 열어줘. 여기에는 가르쳐주는 데고, 가르쳐주는 것을 내가 이해를 했다면 이해가 안 됩니다는 다시 물어갖고 이해를 시켜달라 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특권이고 권한이에요. 왜? 내가 입을 안 뗐다면 이런 것도 내가 헷갈리지 않았을 건데 당신이 입을 띄서 헷갈리지 않느냐,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시키내라 이렇게 하면 나는 해줘야 돼. 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어중간히 했다가는 내 매가지 잡혀요. 오늘날은 그런 세상이다 이 말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무식할 때는 아무 때나 이야기해도 모르니까 그냥 다 받아줬는데 지금은 전부 다 도인 세상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왔으니까 지금 선생님 말을 이래 듣지, 딴 데 가면 들어요? 아이고 우리 마을에 가면 내가 도인이에요. 예? 전부 다 그런 분들만 와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한테 딱딱 맞게끔 찝어가지고 딱딱 안려주면 택도 없는 놈 아이가 대빵 그럴 분들이에요. 내가 어려워졌을 때는 이유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로, 지금 이 법을 만난 것은 지금부터 우리가 회생할 길이다. 이 법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그만큼 노력을 한 것이 또 우리가 더 안 하려고 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하려고 하는 데에 정법을 만나는 것이다. 이 법을 만나가지고 내가 조금 마음에 와닿는 게 있거든. 요것만 가지고 노력을 해라. 다른 사람 잘못은 놔두고, 다른 사람 잘못 안 했다는 게 아닙니다.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다른 사람도 잘못했다 안 했다 하는 게 아니고 내 잘못이 있고 그 사람 잘못이 있으니까 내가 더 답답하면 내 잘못이 70%고
그 사람이 더 답답하면 그 사람이 70%인데 그 사람이 잘못했다면 그 사람이 찾고자 노력을 할 것이고 내가 더 답답하면 내가 찾고자 노력하는 겁니다. 내가 더 어려운 사람이 70% 잘못을 했으니까 내 거부터 찾아가지고 그 사람 거는 내가 신경 쓰지 말고 내부터 반성하고 내부터 바르게 돌아가면 그 다음에 그 사람끼 바르게 돌아오는 법입니다. 이런 것이지. 저 사람이 반성하면 나도 할 끼인데 그런 법은 절대 없습니다. 내부터 반성을 하고 내 행동이 그렇게 돌아가면서 노력을 할 때 상대는 돌아옵니다. 이게 3대 7의 법칙이에요. 아픈 사람부터 노력해라. 어려운 사람부터 노력해라. 그러면 모든 것이 바르게 돌아오느니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려운 사람이 남을 욕합니다. 절대 내가 안 풀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공부니까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좋은 일이 자꾸 생길 겁니다. 이제부터는 이때까지 뭐 이렇게 주고 가던 집에 뭐 어떻게 어려움이 오든 이런 게 오는 게 아니고 요거는 중단되고 이제부터 좋은 이는 그러면 이게 우리가 환자가 많이 생겼고 집에서 막 주고 갈라 그러고 이타면서도 막 이렇게 우리는 애먹고 있는데 내가 공부를 바라면 그런 사람은 갈 사람은 보내줄 것이고 회생할 사람은 살려줄 것이고 주위의 사람이 어렵지 않게끔 만들어지는 방법으로 전부 다 정리해 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사람은 본래가 외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본래가. 원래는 외롭게 태어나는데 환경을 내가 만들어가면서 외로움을 없앨 수 있게끔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세상은 피라미드로 이렇게 운용을 하는데 사람이 이 세상에 오면 피라미드로 해가지고 요 윗사람의 환경과 아래 사람들의 환경이 이것이 그 피라미드 형식으로 만들어진단 말이죠. 3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쪽 백성들은 요 밑에 40% 피라미드로 이렇게 있는데 여기 40% 되는 이 백성들끼리는 이 숫자가 많아가지고 엉쳐가지고 서로가 의지하며 살 수 있는 이런 환경이 크게 주어지죠. 왜 그러냐? 질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질량이 약하니까. 이는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가면서 여기서 서로 간의 질량을 받아가며 살게 해주고, 근데 요 조금 위에 올라가면, 여기 이제 뭐 지식인들이고, 좀 전문의들이고,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요 에너지 질량을 많이 주기 때문에, 세상에 올 때, 요는 에너지 질량을 조금 더 지적으로 더 많이 주니까, 너희들이 스스로 풀어갈 수 있는 환경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스스로 내가 내 문제들을 컨트롤 해가면서 이것을 바르게 풀어나갈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주는 겁니다. 그게 지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장을 할 때는 사람을 몇 명 안 만나게 돼요. 그렇게 하면 나는 왜 사람을 얼마 안 만나는데도 나는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을 받으면서 성장을 하게 되느냐. 이것은 내 주위의 가족들한테 환경을 주어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요런 사람들 질량이 높은 사람들을 키우는 사람들이 전부 다 사업을 한다든지 장사를 한다든지 이런 전문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여기 많이 찾아오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많이 찾아오게 만들어줘가지고 이거는 질량들을 우리가 낮게 준 사람들은 나는 사람을 많이 접하지 않는데 운용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많은 사람을 접해요. 이 왜 많이 접하느냐 하면 에너지를 많은 데서 이 잔뿌리에서 에너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용량이 좋은 사람한테 이는 공급을 해줄 수 있는 이는 경제라는 것을 얻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공부를 한다든지 너를 갖추는다든지 열심히 이렇게 하면서 나는 사람을 많이 접하지 않아도 어떤 에너지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전해지더라도 전해지게 해서 나는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너한테 아무것도 경제를 안 주고 어렵게 해버리면 너는 네가 그는 경제를 가져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뭐 영업하는데 가면은 영업하는데 많은 사람이 오죠. 이 사람들을 접해야지만 거기서 내가 돈을 벌어와 갖고 내가 산단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을 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고 나는 이 사람한테 이 경제를 지원받아 갖고 내가 내 자신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서 지원을 받으니까 많은 사람을 안 만나게 되는 거고 지금은 네 공부를 안 하게 되면 내 공부를 하는 키를 못 잡게 되면 내가 외로워요. 사람이 외로울 때는 왜 외로우냐 근본을 알아보면 내 일이 없어서 외로운 겁니다. 내 옆에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없어서 외로운 거예요. 사람이라는 근본은 내 주위에 사람이 없어서 내가 외로운 것이 아니고 내가 내 할 일을 만나지 못하고 이걸 아주 재밌게 내 할 일을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외로운 거야. 요걸 나도 모르니까는 내 주위에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고 요래 생각을 하는 것이지 이건 근본이 아니에요. 외로운 것의 근본은 내 할 일을 키를 잘 못 잡았던 어떻게 했던 이걸 재밌게 하는 방법을 찾지 못했던 거죠. 요래서 지금 외로운 겁니다. 내 할 일을 찾고 나면 주위에 사람이 있든지 말든지 나는 그게 신경 안 써요. 이게 재밌는데 이게 재밌어 갖고 이렇게 일을 하면 여기에 올 사람은 다 와요. 왜? 내가 인상이 지금 찡그려지지 않았고 외로운 아주 뭔가가 이런 인상이 아니고 일하는 사람을 보면 바르게 일하는 사람은 보면 아주 예뻐 보입니다. 내 일을 열심히 하면서 이게 저 즐거움을 얻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은 누가 이 사람을 쳐다보면 홀딱 반해요. 그래서 사람이 저절로 몰려와요. 요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질량이 높은 사람이 하는 일을 잡기가 그만큼 어려운 거죠. 요런 걸 키를 잡아갖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한다면 여기서 나는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30%에 있는 사람들은 공부할 때 내 공부 키를 못 잡으면 외롭고 공부할 때는 공부 키를 못 잡으면 외롭고 그 다음 공부가 끝나고 나서 외로운 것은 내가 공부가 끝나고 나서 할 일을 못 찾았기 때문에 그게 즐거움이 없어서 외롭고 요래 되는 거지. 네가 공부 끝나고 나서 할 일을 바르게 잡았다. 할 일이 엄청나게 즐거워집니다. 즐겁게 일을 하게 되고 여기에는 아주 질량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오게 돼 있고 내한테 이상한 짓 하는 사람이 오는 게 아니고 일을 내가 바르게 잡았을 때는 엄청나게 좋은 질량의 사람들이 여기 와요. 이래서 자동으로 내 주위를 전부 다 지켜주게 되고 이렇게 절대 외로운 법이 없습니다. 외로운 사람은 너의 일을 찾아라. 요거 때문이기 때문에 근본이 요거예요. 내 일을 못 찾는 한 너는 항상 외롭다. 이것이 특히 최고 외로운 사람들이 누구냐? 사모님들이에요. 이 세상에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사모님들입니다. 외로운 사람들. 사모님이 내 할 일을 아직까지 찾은 적이 없는 사람. 요 사람들은 외로운 거예요. 남자들은 그래도 덜 외로워요. 왜?
기본적으로 내 할 일이 있어갖고 이 할 일 때문에 사람을 만나고 있고 거기서 어떤 식으로든 지금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덜 외로운데, 사모님은 내를 아주 내공을 갖추어가지고 내가 할 일이 해야 될 때는 나서갖고 해야만 되는데 이걸 누가 못 따주면 내 할 일이 없어갖고 나는 사람을 못 만나요. 할 일을 해야만 내가 만날 사람 다 만나거든요, 이제부터. 근데 이걸 할 일을 못 찾게 되면 내가 만나야 될 사람들을 못 만납니다. 이래서 스스로 외로운 거죠. 사모님들은 엄청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내 할 일을 하면서 만나야 되는 사람이 내한테 바르게 만나는 사람들이 되지. 할 일은 안 하고 돈 조금 이렇게 이제 경제가 좀 많다고 해서, 사모님은 경제들이 좀 많습니다. 사모님이 되려면 조금 위에 사람의 부인 돼야 사모님이거든요. 사람을 많이 이끌고 있는 사람의 부인이 돼야만 사모님이에요. 근데 큰 사모님, 작은 사모님이 있죠. 작은 사모님은 사람의 질량을 작게 다루는 사람의 사모님이 작은 사모님이고, 키가 작다고 작은 사모님이 아니에요. 근데 큰 사모님은 내 남편이 사람을 엄청나게 많이, 그러고 질량이 좋은 사람들을 내가 이끌고 있는 사람의 부인이 되면 큰 사모님입니다. 근데 큰 사모님이 할 일은 엄청나게 지적인 일을 찾아야 당신이 할 일이고, 작은 사모님이 할 일을 찾았다라고 하면 그거보다 좀 낮은 질량의 일을 찾았을 때 당신의 일이고, 작은 사모님이 지적인 일을 하려고 이렇게 하면 너는 가래이 찢어지는 꼴이 나와요. 그거 못 찾아. 니한테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부족해서 이걸 할 수 있게끔 안 돼 있습니다. 그걸 해보려고 흉내를 내다가 너는 가열이 다 찢어져 가지고 나중에 치료해야 돼요. 요런 거고. 큰 사모님은 아래 거를 쳐다보고 할 때는 내가 이런 걸 공부를 하면서 내가 뭔가를 지금 살피는 거고, 이건 내 일이 아니에요. 큰 사모님은 큰 질량의 일을 해낼 때, 요럴 때 내 일을 만나는 것이고, 여기서 내 주위를 포진할 사람들이 이제 요렇게 전부 다 다가와가지고 내가 진짜 만날 사람들을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도 안 외롭습니다. 원리가 요래 돌아가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외롭다라고 하는 것은 너의 일을 지금 찾지 못했다. 일을 하지 않고 공부를 할 때도 외롭다는 건 너 공부 키를 잘못 잡고 있다. 요래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제 사람이 없어서 외롭다라는 거기에 잣대를 갖다 대지 말고, 사람은 네가 어떤 일을 하느냐 따라서 사람이 온다. 내 일을 못 찾으면 너가 만나야 될 사람이 안 온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사람으로 상처받은 것은 네가 네 할 일을 못하고 네가 이 상대들한테 뭔가가 나는 냄새하니까 이게 자주 오래 하면 상처밖에 들어와요. 이게 상처를 받는 게 사람들한테 상처를 안 받으려면 내가 요 아래 사람들한테 갔잖아요. 갔으면 여기서 돈도 조금씩 잘 쓰고, 그리고 내가 조금 이렇게 하는 행동들이 조금 지적이면서, 이렇게 너무 가처이 자주 안 하고, 이렇게 하면은 상처 안 받아요. 근데 여기 나는 지금 뭔가 그 자리에 가놔놓고 그 사람들의 환경을 모르고 나는 여기서 조금 내가 조금 나은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조금 이 질량이 자꾸 쌓이면 나중에 희한한 일이 벌어져가 내가 상처받는 일이 생기거든요. 첫째로
예쁜 사람은 함부로 어디 다니면서 내 외로움을 달래려고 들지 말라는 거죠. 예쁜 대신에 네가 열심히 노력을 해갖고 네의 질량을 못 찾으면 너는 항상 외로움 속에서 네가 공부를 해야 돼. 외로움을 풀기 위해서 어디에 접근을 했다가는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상처받는 일이 생겨가지고 상처를 줬다는 사회에서 상처를 줬다라는 것은 빨리 가 이 말이거든요. 이 자리에서 머물지 말고 빨리 네 자리 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 가고 자꾸 비대면 상처가 또 들어와요. 근데 첫째로 예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아주 질량이 좋은 사람, 요런 사람들은 어디에 가서 안 기대는 겁니다. 고뇌를 해도 네가 풀어내야 돼. 하느님이 질량을 좋게 줬을 때는 네가 노력을 하면 하늘이 스스로 돕는 자예요. 내가 하나 잘생기려면 말이죠. 눈이 조금 아랑이가 두롱이가 뭐 잘생겼다면 옛날에 요새는 아니죠 보니까. 여기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눈이 잘생긴 겁니다. 새카만 눈동자의 아가씨 이래가지고 이거 바짝 익으면 새카매지는 거거든요. 바짝 익으면. 그래 포도도 덜 익은 게 시퍼러퉁퉁하지 않아. 응? 바짝 익으면 새카매지거든요. 이게 여기 최고 잘생긴 눈이에요. 우리 이 잘생긴 눈을 하나 주려면 저쪽 일반의 백성들과 이 지구촌에 말입니다. 해리밍퉁리 한 이걸 많이 남겨놓은 조금 어느 정도씩 다 걷어야 이게 잘생긴 눈이 한 개 나와요. 여기 우리가 노리노리하게 굽어갖고 이 인물이 잘생기게 이 대한민국의 몇 사람을 만들어 주려면요. 국제적으로 조금 모질한 걸 놔두고 이걸 조금 이리 좋은 것들을 조물을 해가 여기에다가 딱 해줘야 하나 생기거든요. 뭐 그러한 환경을 받아온 사람은 국제적으로 좀 못한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내가 성장을 해가 다 컸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 일을 못 하게 되면 너는 힘들고 외롭고 어렵고 이렇게 지금 길을 헤매며 사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요래 잘 보세요. 우리나라 연예인들 잘생긴 사람들은 전부 다 연예인으로 다 뽑아오죠. 미스 코리아가 돼도 연예인으로 뽑아와 버려요. 이 사람들이 왜 이 나이가 들면서 전부 다 외로워지고 힘들어지고 이상하게 지금 풀리는지 이 근본을 지금 못 찾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너희들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이 좋은 질량을 가진 사람들은 너를 개발해 가지고 아주 너가 생각하는 것이 내보다 못난 사람들을 위해서 이 질량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좀 잘생겼으니까 인기는 저절로 오거든요. 인기의 힘. 이는 백성의 힘을 몰아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더 좋은 환경을 만날 수 있어요. 환경을 만나니까 또 이 환경을 만나가지고 이 환경의 조건의 힘으로 네 언니 찾고 동생 찾고 가족들 찾고 이런 걸 뭔가를 내한테 힘이 주어지는 걸 갖고 그런 데서 뿌리고 채워버린단 말이죠. 넌 죽었어요. 국민의 인기를 얻어갖고 일어나는 환경의 조건입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 국민들이 앞으로 살아나가는 질량을 어떻게 이게 내가 노력을 해갖고 국민들을 이롭게 할까? 요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돼줘야 되는 것이, 그래서 요런 사람들이 제일 하기 좋은 일들이 뭐냐 하면, 조금 공부를 바르게 해보면 이 인기가 있을 때, 있을 때 큰 거 이래 먹어갈 때, 이럴 때 사회 복지 사업을 하는 패러다임을 열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모름지기 복지 사업을 할 때, 그럴 때 이 복지 사업에 대한 패러다임을 잘 열어가지고, 여기서 구성을 잘 해가지고, 콘텐츠를 잘
잘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해갖고 이 사회에 뭔가 이것이 이슈가 될 만한 이런 패러다임을 잘 만들어 가지고 명분 있게끔 이걸 정리를 해서 법인을 낸다든지 재단을 하나 연다든지 그 재단을 그만한 인기가 있으면 재단 하나 여는 거는 얼마든지 쉽게 돼요. 쉽게 되면 요렇게 재단을 딱 열어가지고 이런 것 연구 사업도 하고 현장에 다니면서 아주 특별한 요렇게 하면서 그 복지 이제 사회 이렇게 그 이게 이루기 위해서 다니면서 이런 활동을 하게 되면 내를 누가 필요로 하잖아요. 필요로 할 때 내가 인기 있을 때는 좋은 일도 좀 하시죠.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이러면 요 재단을 만들어 놓고요. 여기에다가 후원을 하라 그러면 이거는 해요. 잘생긴 사람이 뜻있는 일을 하는데 후원을 막 할 수 있는 환경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근데 잘생긴 사람이 내가 수입을 보려고 얼마 내라 이렇게 하면 이거 다시 보는 겁니다. 근데 이런 환경을 잘 그릇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 후원을 좀 하시죠 이렇게 하면 그러죠. 저 회장님도 해요. 응? 국내에서 이런 이름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거를 잘 만들어 가지고 이쪽에 후원자들을 많이 모은다 이거죠. 그러면 이쪽에 경제라는 게 내가 어디서 일을 해주면서 경제를 얻는 게 아니고 이 인기에 간 만큼 이 경제를 모을 수가 있습니다. 경제라는 힘도 모을 수 있고 경제라는 힘을 모을 수 있다는 것은 지적인 사람들도 일로 모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재단에 콘텐츠가 바르게 돼가 있다면 요런 이 재단에서 일하는 이 지적인 사람들을 모아서 연구를 하게 하고 또 이 사회에 그것이 미치게 하고 이런 것들을 자꾸 이끌어내 준단 말이죠. 이러면 여기서 나오는 콘텐츠에 여기서 이 스스로 이제 이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수입이 들어오는 이걸로 해갖고 이 재단에서 하는 이 일에서 수입이 나오는 건 여기에 전부 다 갖다 이어버리면 엄청나게 빛나는 일을 할 수 있는 만큼 성장을 해요. 여기에 재단 이사장이 된다든지, 총재가 된다든지, 요렇게 해갖고 이 국민들한테 이 존경받고 인기를 얻은 사람은 존경받는 일을 하면서 여기서 성장을 해가지고 두 번 다시 땅에 널찌면 안 되는 여기 질량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사업이에요. 복지사업. 이거만큼 아주 미래에 이게 밝은 사업이 없어요. 복지사업을 이때까지들 몰라갖고 신패러다임을 못 일으켜가지고 복지사업이면 전부 다 투자를 하는 줄 아는데 복지사업을 하면 이 바르게 한 이 복지사업이 있다면 이것이 패러다임이 돼가지고 이것이 엄청난 문화를 일으키는 그 문화 콘텐츠로 만들어져요. 경제를 어마어마하게 일으키면서 이것이 빛나고 커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국내에서 그런 거를 해서 어느 정도 질량이 되면 이거는 국제적으로 나가는 기구를 만들어서 총재가 될 수도 있고, 어째 질량이 좋은 사람들이 어째 외롭다라고 또 네가 먹고 살라고 사는데 어째 그게 힘들지 아니할꼬? 질량이 큰 사람들은 모름지기 큰 질량의 일을 해야만 너는 스스로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질량이 큰 사람은 하늘의 일꾼입니다. 아까 저게 공부하면 가르쳐 주죠. 땅의 신들하고 어울려서 일할 사람은 이 중산층을 이야기하는 거고, 질량이 큰 거에 들어가는 게 아주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 또 질량이 큰 데 들어가는 겁니다. 당신들이 질량 큰 일을 하지 못해서 지금 그 자리 이상하게 있는 거지. 이는 대한민국에서 미스 코리아로 뽑힌다든지 한류까지 일어나면 국제적인 질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요런 사람들이 우리 지금 저 젊은이들 저 아주 인기를 얻고 국민 대표가 되는 이 연예인들 있죠. 너희들은 하나도 고생을 하면 안 돼. 이걸 못 이끌어주는 거예요. 멘토가 없어가지고. 국민들한테 인기를 얻었다면 그 다음 국민들한테 존경받아야 돼요. 국제적인 인기를 얻었다면 국제적으로 존경받는 일을 했을 때 너가 성공하는 거예요. 성공. 인기는 성공이 아니에요. 인기는 너한테 힘을 몰아주는 것이지 이건 성공이 아니다 이 말이죠. 너가 존경을 받을 때 성공하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네가 지식을 많이 갖췄다고 존경하대요? 지식을 많이 갖춘 사람은 인기는 있어도 존경은 안 해요. 지식을 많이 갖춘 사람이 당신이 어떤 질량의 일을 했을 때 존경을 받는 것이지, 질량을 갖춘 사람이 하는 일이 아주 우리한테 도움되는 일을 할까인가 봐. 그래서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질량이 좋은 사람들은 공부를 특수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수학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네가 수학 공부하고 어디 뭐 격리할 거야. 질량이 좋은 사람들의 공부는 특별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뭐 과학 공부를 하고 뭐를 공부를 하고 과학 공부도 다른 과학 공부를 해야 되고 인간 과학 공부를 해야 돼. 왜? 사람들을 위해서 살 거기 때문에 사람의 과학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네가 무슨 저 물질을 만지고 뭐하고 물질은 백성들이 일반인들이 만지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고 질량이 큰 사람들은 물질을 만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다스리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과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회의 최고의 우수한 사업, 복지 사업을 해야 돼요. 그 길 하나밖에 없죠. 연예인들이 해야 될 사업이 그 사업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모님들이 해야 될 사업이 그 사업 하나밖에 없고, 아주 잘생긴 사람들이 하는 게 그 사업 하나밖에 없어요. 네가 남자를 홀리든 여자를 홀리든 홀라가지고 복지 사업 하는데 동참하게 하는 이는 그래 홀리라고 그렇게 생긴 거예요. 복지 사업. 이 복지 사업에 대한 연구를 앞으로 이걸 중점적으로 앞으로 해야 돼요. 복지 사업에 대한 연구를. 이때까지는 복지 사업을 한 게 아니고 나눠먹기 사업을 한 겁니다. 저 사람이 어려워지니까 병원비 어떻게 대줄 거? 저 사람이 어려워지니까 지금 쌀을 몇 말 저어다 갖다 줬고, 그러면 저다 너무 많이 갖다 주면 안 되고 이쪽에도 좀 갖다 주. 요런 거를 한 거지. 이건 복지 사업이 아니에요. 복지 사업은 저 사람이 자기 할 일을 하게끔 찾아주는 거. 장애인이면 어떤 장애인은 어떠한 일을 해야지 네가 네 자리에서 지금 할 일을 바르게 찾은 거. 이거 바른 일을 찾아서 네가 바르게 일을 하면요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요러면 너는 삶이 즐거운 거예요. 노인들이 내 할 일을 찾아갖고 내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많은 사람한테 도움이 돼요. 그러면 그 노인은 삶이 즐거운 겁니다. 우리의 삶의 즐거움은 어디서 오느냐면 내 할 일을 내가 바르게 찾아서 내 할 일을 내가 하고 있으면 나는 즐거운 거예요. 내 할 일을 내가 열심히 하면 찾아갖고 바르게 찾았다면 이걸 열심히 하고 있으면 일로에가 사람이 모여요. 내가 장애인이라도 사람이 모여. 꼼보가 많이 나서도 사람이 모여요. 내 할 일을 찾아가 하면. 이래서 나는 안 외로워져요.
장애인이 자기 일을 찾아서 못 하죠. 사람이 떠납니다. 안 와. 그럼 외로워지는 거죠. 나이가 많아가지고 내 할 일을 찾아서 내가 못 하잖아요. 그러면 내 주위에서 사람이 떠나요. 떠나면 내가 어떻게 되냐? 내 주위에 사람이 있을 때는 요래 됐다가 요래. 딱 피어져요, 이렇게. 사람이 떠나면 떠날수록 내가 요래 돼요, 요래. 그래, 사람이 다 떠나면 쪼그rom해야 된대. 응? 기운이 떠나면 내가 쪼그러지고, 기운이 들어오면 이게 벌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외로워지는 거예요. 기운도 없으니까 사람이 안 오죠, 이제. 왜 그래 쪼그러졌습니까? 이거 물으러 올 사람은 와도. 요걸 물어가지고 세상에 또 이게 바른 걸 찾아서 지금 세상에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여기 기자들이 이런 패러다임을 가져야 되는 게라. 과거에 잘 나갔죠. 그때 어깨가 얼마나 벌어졌습니까? 이래 물어가네. 요새 사회에 꽁트도 그런 걸 만들어야 돼요. 연예인들이 이런 것들을 사회의 풍자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기 시작을 해가지고 요런 걸 갖다가 개그로 많이 들어오죠. 이게 개그로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인기가 뜨면은 딴 거 영화도 하고 그러죠. 영화 배우도 하고. 요는 사회 풍자를 얼마나 잘 읽어내느냐. 요런 것들을 잘 해갖고 사회에 이런 거를 이 메시지를 일깨워주는 요런 메시지를 많이 하는 것이 지금 요런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 사회 이제 풍자에 이 작품도 만들어 가지고 안방극장에 내주고 이러면 요런 거 몇 작품이 내주면 이 사람은 인기가 짱이 되는 거죠. 이제 요 연예인들하고 우리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질량이 이렇게 생긴 사람들, 요런 사람들은 질량의 일을 못 찾는다든지 너희들이 해야 되는 공부를 진짜로 즐겁게 할 수 없다면 너희들은 외로움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고 누구한테 상처를 안 받을 수가 없고 이렇게 해갖고 여기서 빙봉으로 한 방 치면 절로 날아간다고 또 안 맞는 게 아니고 또 맞아요. 이렇게. 그러면 또 튕기 갖고 일로 오면 또 맞아. 쓰리 쿠션으로 맞으면 정신 하나도 없어. 빨리 정신 차려야 돼. 왜? 안 그러면 네 잘난 걸 확 끌고 보채 아프든지. 응. 내가 못나면 말이죠. 어떻게 하냐면 저 식당에 일도 가요. 못나면 가. 아니, 잘생기면 식당에 일 못 가요. 잘생긴 것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못 가. 굶어 죽으면 죽었지 못 간다니까. 근데 못생기지면 가지거든요. 또 백성들은 열심히 일하는데 너는 왜 못해? 백성들이 일하는 질량을 네가 한다라고 해서 네 외로움이 달래지는 것도 아니고 너는 이 백성들이 일하는 걸 쳐다보면서 너는 좋은 질량의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이 공부라도 하고 있어야 외로움이 안 오는 거예요. 하늘이 스스로 도우니까. 응? 좋은 질량의 공부를 하면 좋은 질량의 이 공부자들을 만납니다. 도반을. 근데 아주 그 낮은 질량의 이 공부를 하면 내 주위에 모이는 사람이 낮은 질량의 공부를 하는 도반들을 만나요. 이래 되면 내가 식상하거든요. 그래서 우수한 공부, 요걸 잡아갖고 열심히 하는 고는 사람이 되면 질량도 고는 사람이 모여요. 여기. 도반들이. 그러면 여기서 의논해가며 공부를 하다 보니 내 주위에 할 일도 뚫리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면 질량의 일을 할 때 내가 같이 합세도 해주고 이렇게 힘이 돼주다 보니까 내 일도 막 뚫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는 일을 하는데 잘 설계를 해서 하니까 그걸 합세를 하니까 아주 칠공주가 모여가지고 그는 아주 이게 복지사업을 패러다임 좋게 하나 설계를 하면요 후원자 막 생겨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일을 하니까 거기에 경비를 얼마든지 쓸 수가 있고, 거기서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오는데 우리가 전부 다 같이 이렇게 힘을 모아가지고 가면,
아니, 왜 어렵고 외롭단 말이에요? 내가 그런 패러다임을 못 열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일들을 준비를 하고 기후는 끼리끼리 모이는 거니까 제발 기싸움들 하지 말고 자기 일도 못 찾고 아직까지 뭔가 하지도 않은 것들이 기싸움은 더럽게 한다. 기싸움은 조금만 개한게 생겼다 이렇게 하면 딱 쳐다보면서 뭐가 좀 개하는 건지 뭐가 좀 이 약점인지 그런 것만 살피고 앉아가지고 뭐 좋은 것도 없던 것만 이지라면 네 좋은 거는 뭐 있는데. 서로가 조금 낮추어서 서로의 힘을 지금 필요할 때는 뇌를 조금 이렇게 낮춰서 같이 힘들을 모아야지 이게 큰 힘이 되지. 한 사람 힘이 70%밖에 안 되면 힘은 내 혼자선 70%인데 두 사람끼리 모여버리면 이게 몇 프로예요? 그 구구단을 못 해도 이거는 알겠네. 140%가 되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더 모여버리면 조금 약하기는 해도 이게 이제 프로테지가 아니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200 몇 프로가 되는데 200%가 넘어가는데 그 힘으로 못할 게 뭐 있단 말이에요. 내 혼자 하면 안 되지만 힘을 모으면 다 돼요. 내가 힘이 모자라면 힘을 모으는 그러한 지혜를 열어야 돼. 여기에 한 그룹에서 몇백 프로 사람이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몇백 프로 힘을 갖게 되면 여기에는 엄청의 질량의 에너지를 모을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생긴단 말이죠. 혼자 하려고 들지만 외롭게 네 혼자 아무리 발버둥치도 안 돼. 힘이 아직 딸릴 때는 혼자 하지 말고 사람을 모으세요. 그래갖고 사람을 모을 때는 내 자존심을 세우지 말고 이 상대에 맞게끔 내가 같이 이렇게 운용해 여기에 속도를 맞추어가는 이런 노력을 하면 이 힘이 모여요. 지혜를 열어야 되는 거죠. 힘이 모자랄 때 힘을 땡길 줄 알아야 되고 힘을 땡기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조금 양보도 해야 되고 조금 뭔가를 조금 내가 힘이 없는 만큼 사람을 모으는 거니까 내가 조금 낮추는 겁니다. 자존심도 조금 낮추고 뭐도 조금 낮추어서 이렇게 하면 이 힘이 모이지는데 힘은 없는 게 자존심은 바짝 올려갖고 100% 다 쓰려고 그러니까 안 맞죠 이게. 조금 있으면 여기서 힘이 모여갖고 이렇게 살 때는 내 자존심이 하늘에 올라도 그냥 이게 다 될 낀데 힘도 없는 게 자존심을 앞세우면 사람 떠나지. 요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마찬가지라. 우리가 힘이 모자랄 때는 힘을 모아서 뭔가를 해내는 이런 지혜를 열어야 돼요. 내 힘이 작은 만큼. 내 힘이 30%밖에 없으면 이걸 100%로 만들려면 몇 명이 모여야 되는 거, 이 질량이 얼마나 와야 되는가를 생각을 해야 되고 300% 힘을 가져야 되겠다 하면은 이게 얼마나 모여야만 이 300%가 될 건가. 300% 기운을 가지고 있으면 이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돌아요. 이건 지혜인 거라. 분리돼서는 절대 300% 힘이 안 나옵니다. 이해됩니까? 네. 두서 있습니다. 그 말이. 그 말이 두서 있어. 우리가 인내심을 기르려고 한다 해서 기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데, 뭔가를 하고 있는데, 요것이 내가 재밌게 지금 하고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방 이렇게 들어놓고 자주 잊어먹는다라는 것은, 이게 지금 재밌게 내한테 지금 다가오고, 지금 상태로 아주 재밌어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들으니까 좋기는 한데 좋은 데서 끝나지 재미있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 지금 잘 들어보세요. 내가 이걸 들으니까 너무 좋아서 막 텔레비도 보기 싫고 이제는 막 이게 너무 좋으면 이것이 재미있는 거예요. 재미있으면 이거는 뭐 잃어버렸다 안 잃어버렸다가 없어요. 재미를 느껴라. 어떤 공부를 하든 어떠한 일을 하든 네가 재미를 느껴라 이 말이에요. 재미없는 일을 하면은 이것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렇게 해서 내가 인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내가 없는 분이 아니고 재미를 느끼게끔 내가 뭔가를 지금 못하고 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나는 듣고 어느 정도 이해는 하는데 이걸 지금 내 주위에 같이 나눌 사람이 없다. 요거죠. 요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듣고 좋은 거는 아는데 맞는 거는 아는데 전부 다 이게 내 받아들이겠는데 여기서 끝나는 거죠. 왜? 요걸 같이 나눌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도반이 없다 내 주위에. 우리 딸이라도 내하고 계속 같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야기를 하고 이런 행편 또 뭔가가 이 주위에 상황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옆에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는 공부자가 있다라는 것은 천복입니다. 성격이 서로가 맞춰가면서 서로가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 이건 천복을 얻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나는 지금 재밌는 겁니다. 이게 내한테 엄청난 도움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해주는 게 뭐 있나? 극하면서 내한테 자주 와 있는 게 해주는 거야. 해주는 게 뭐 있나가 아니고 해주는 게 있어. 알게 모르게 해주는 거. 이것이 그 사람한테 힘이 돼주고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앞으로 일이 풀리는 것들이 그래서 풀리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고마움을 잊지 말고 서로가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기쁨을 나누고 즐거움을 나누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주위에 나눌 사람이 없거든. 나눌 사람을 한번 골라본다든지 찾아본다든지 요렇게 해가지고 자주 이걸 가지고 같이 의논해 볼 사람이 있게끔 만들어 나가라는 거죠. 이제 그런 일을 지금 이제 조금 해보면 조금 내가 재미가 달라집니다. 스승님을 맨날 만날 수 없죠. 스승님과 같이 있으니까 좋죠. 안 부족하죠. 스승님 떠나버리고 가니까 조금 시간 지나니까 또 부족하죠. 근데 내하고 지금 같이 나눌 사람이 내 옆에 없는 거야. 요래서 그런 거니까 이거는 외로움입니다. 요게 외로운데 뭐가 되겠노? 요거죠. 내가 외로움은 왜 만들었느냐? 외로움. 그걸 풀어주기보다는 외로움을 하나 풀어드릴게요. 그럼 질문을 그래 안 하니까 그게 안 나오는 건데, 외로운 사람이 왜 외로우냐? 평소에 내가 성격이라든지 하는 행동이 사람들하고 금을 그었다 이 말이죠. 내 테두리를 만들으니까 내한테 딱 갇혀갖고 내가 외로운 겁니다. 이건 내 잘못이죠. 외로운 건 분명히 내 잘못이에요. 내가 잘못 사는 흔적이 정확하게 외로움으로 나타나. 나이가 들면 이제 외로움으로 나타나는데 이 외로운 것은 내가 잘못해서 일으킨 거기 때문에 외롭지 않으려면 이제부터 다시 공부를 해갖고 사람들한테 접근해 가는 방법을 내가 찾아야만 돼. 내 방법으로 하면 내가 계속 외로워질 거니까. 외로움은 어디까지인지 선이 없어요. 왜 우리가 어려워지는 게 선이 없듯이 외로워지는 게 선이 없어. 높이가 플러스가 있다면 좋은 게 안 좋은 거는 마이너스가 있는 게라. 계속 깊이 내려가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외로움을 푸는 방법을 찾아야만 된다. 사람한테 다가가는 방법이 어떻게 다가가야 되느냐. 상대방들이 잘 못하는 것을 이해하고 상대방들이 엉뚱한 소리를 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내보다 모지르는 사람들입니다. 모지르는 사람들이 하는 일을 사랑하며 볼 줄 알아야 돼. 모지르는 사람들은 사랑하며 볼 줄 알아야지. 내가 넘보다 개안타라는 것은 모지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라고 개안게끔 내한테 조건을 줬고 내가 갖춰놓은 겁니다. 근데 모지르는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지. 모지른다고 멀리 해버리면 나는 외로워져요. 내보다 생각이 떨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내가 무엇을 도와주면 되겠는가? 그러면 내 아는 것을 무조건 이렇게 거기에다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너가 이야기하는 걸 잘 들어주면서 거기에서 조금 더 나은 말을 해줄 때 이해가 가는 거거든요. 요렇게 해가면서 내가 조금씩 다가가면 내 주위에 사람이 생기고 내 말을 자꾸 들으려고 할 때 내가 가진 있는 마인드도 하나씩 전달해주고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어째 이런 걸 어디서 배웠습니까? 이러면서 내 주위로 다가온단 말이죠. 이제는 내한테 뭔가를 배우려고 할 때 나는 외로워지지 않습니다. 내한테 뭔가를 배우려고 할 때, 이럴 때 나는 가르칠 게 있기 때문에 외롭지 않아. 요렇게 돌아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주위에 분들이 있어도 나이가 많다라는 이런, 그래서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이 사람들한테 마음을 열지를 못한다. 요렇게 해서 지금 이게 외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상대가 안 되면 옆에 아무리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이 말 상대는 상대한테 맞추어서 내가 가야지 말 상대가 되는 거지. 상대가 내한테 맞출 때까지 기다려 갖고는 아무도 안 옵니다. 내가 안 갈 자리가 있는 거죠, 사실 이게. 나는 고스톱을 안 좋아하는데 고스톱 치는 자리에 가갖고 앉아 있는 거라. 그러니까 고스톱을 안 치고 다른 거 하는 사람들하고 좀 노는 자리 한번 찾아봐봐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가 저거 뭐 취미생활 하는 데를 한번 가본다든지, 우리 연세 많은 분들도 취미를 다양하게 하게끔 주위에 뭔가를 많이 해요. 예. 그쪽을 또 한번 털어보라는 거죠. 예? 털어봐서 취미생활을 뭐 우리가 같이 할 만한 걸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같이 어울려 보면 이러면 또 다른 길이 나와요. 그렇게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 백두산 나올 때 작년과 다르게 올해 좀 제가 많은 감동을 받고 호민가를 열심히 잘했다고 자신하고 왔습니다. 7월 천지가 열리는 날 스님께서 저희에게 너희는 홍인간으로서 인류의 빛이 되겠다고 주문하고 나는 돌아와서 홍인간을 깨워서 인류 대민 사업에 동참시킬 것을 주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법을 공부하는 저희가 스승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자신을 밝히고 내 일에 내 앞에 온 상대를 위해 사는 것 말고도 다른 가축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있다고 한다면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승님이 홍이 인간들이 이제 홍이 사업을 한다라고 하니까 당장에 나를 지금 미국에 데리고 갈란가 소련에 데리고 갈란가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승님하고 같이 이 공부를 나누는 것은 온 국민이 같이 공부를 나눠야 될 것들을 지금 공부를 나누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국민들이 공부할 수 있는 자료가 이만큼 생산이 됐다. 이것도 우리가 할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만났고 먼저 우리가 공부한 것이 그것이 자료가 되고 그것이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될 공부들이 나오고 있은 것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루어낸 겁니다. 우리가 이루어낸 것을 온 국민들이 이제 이걸 듣고 볼 수 있게끔 마음껏 이제부터 펼치기 시작을 해야 돼. 펼치는 거는 내 옆에 사람한테 들으라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사회 이런 우리가 지금은 이 환경들이 뭐 SNS인가 뭐 이래요. 요 스마트 시대죠. 이거와 인터넷으로 해갖고 내가 어떤 방법으로든 이 사회에 이제 우리가 이걸 전부 다 전파시켜야 돼. 불특정 다수에게 이제부터 마음껏 날리라는 거죠. 내 소질을 아끼지 말고 마음껏 날리십시오. 우리 국민들이 이 공부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같이 나누는 방법은 인터넷으로 막 날라가야 돼. 이제 이것을 전부 다 주저하지 말고 날려라. 내가 이걸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우리 젊은이들한테 배워서 해라. 내가 한번 이 국민들한테 날려서 국민이 한 사람이 그걸 내가 주워서 보고 내 인생에 변화가 일어난다면 이것이 너가 한 덕행이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얼마만큼 빨리 우리 국민들한테 전달을 하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미래를 열고 나가려고 해도 우리 국민들이 생각의 질량이 이게 올라와 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을 하는 거는 일을 준비를 하겠지만 국민들이 전부 다 우리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갈 때 이것은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돼 있다.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이 이 정법이라는 걸 모르고 이 법문을 듣지 못했고 내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 국민이 대다수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떤 일을 지금 환경을 만들어서 나가더라도 박수를 치는 국민이 이게 얼마 안 된다면 큰 힘을 쓰지 못하면 국민들부터 깨워야 된다. 이 작업이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 돼야 되고 70주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안에는 자료를 어느 정도 좀 만드는 것이고 70주년이 지나고 이제부터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면서 나중에 3.1 만세운동 하듯이 법을 찾았다. 이 정법을 마음껏 지금 뿌리고 펼치고 해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정법 가족들이 해야 됩니다. 누구를 시키기보다는 정법 가족들이 왜? 실질적으로 내가 이것 때문에 도움을 받았고 이것 때문에 좋아졌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이것 때문에 내 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들이 변하지 않았더냐. 그리고 우리가 이 지식으로 상식으로 묶여있던 이것이 깨지지 않더냐. 우리 국민들이 모두 상식에 지금 묶여 있습니다. 이 묶여있는 이 상식을 깨워줘야지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올라간 생각을 해야지 우리 삶이 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작업을 모든 정법 가족들이 이제는 모든 국민들한테 행할 때다. 이거부터 시작을 한다. 이걸 시작할 동안에 다른 작업은 지금 준비를 하고 추진을 해 나갈 거니까 우리 지금 정법 가족들은 이 작업부터 내가 좋아졌다면 내 이웃이 좋아져야 되고 우리 국민들이 좋아져야 된다. 1차적인 도약은 해야 된다. 1차적인 생각은 바뀌어야 된다. 그래야 2차로 가는 것이고 내가 행한 것이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됐다면 나는 그 위로 좋아진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일어난 생각으로 또 많은 사람이 도움이 됐다면 이것이 나는 그 위로 또 올라간다. 우리는 그렇게 좋아지는 겁니다. 자연의 법칙대로. 내가 사람들한테 조금 더 행한 것이 없다면 난 더 이상 좋아질 생각은 하지 마라.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내로 인해 갖고
도움이 되게 했다면 너는 그 다음 코스로 갈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성장을 할 겁니다. 이거는 엄청나게 빨라질 겁니다. 우리가 기계치, 컴맹 이래 됐다면 지금부터라도 배우십시오. 배워서 나는 이 법을 어느 만큼, 이것은 법이 있으니 전도한다 이 말입니다. 이 법을 어느 만큼 빨리 전도를 하느냐, 또 내가 노력한 것이 딴 사람이 그렇게 도움이 됐다면 네가 모를지라도 그 복은 네한테로 돌아온다. 이 작업이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주저하지 말고 내 옆에 사람한테 주려고 그러지 말고, 그거는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신용이 떨어졌기 때문에 힘들어. 내 옆에 사람 아닌 사람한테는 신용이 안 떨어졌습니다. 그걸로 막 난리라는 거죠. 이러면 신용이 안 떨어진 사람은 이걸 받아줍니다. 내 옆에 사람한테 신용이 떨어졌으니까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내가 다른 사람을 많이 이롭게 했을 때 이 옆에 사람은 저절로 내한테 돌아옵니다. 내가 좋아지기 때문에 저절로 돌아온다. 그는 가만두고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라. 이제 이건 막 전달하십시오. 전달하는 만큼 본인한테 그 복이 돌아오니까 다른 사람이 이걸 보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그 복은 당신한테 돌아옵니다. 이 사회에 이렇게 한 자는 내가 잘 살 권리가 있다. 이제 시작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하고 내가 잘 살 생각을 해라. 누구든지 잘 사는 길은 다 열어줄 것이다. 이해됩니까?